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얇게 공략만 하고 구름만 잘 담아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경험상 알고 있죠. 이게 좀 얇게 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원치 않는 이제 무브먼트들이 막 발생해서 내공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공략을 못 하게 되고, 뭐 또 마지못해 공략을 하면 어김없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 공략을 할 때 먼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얇게 치는 방법, 거기에서 시선 정렬, 이걸 통해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에다가 원활한 구름을 우리가 담아줄 것인가, 이제 이 방법만 이제 아시면은 공을 치시는데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내공과 일족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얇은 두께, 어느 정도 얇은 두께를 공을 치면 충분히 이제 여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 다음에도 이제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회전 공략이 된다 그러면은 원활한 구름을 가지고 공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공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선 뭐가 필요하냐, 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두께 분리 과정이나 전반적인 과정에서 원활한 구름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공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들이 관성 운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스트로크를 제일 크게 구분을 한다면 치는 게 있을 거고 미는 게 있는 거죠. 친다는 건 우리가 이게 큐가 와서 공을 땅 이렇게 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미는 행위는 여기다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는 행위와 미는 행위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백스윙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뒤로 많이 왔다가 큐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먼 거리에서부터 이 날아오는 큐 운동에 의해서 공을 치는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큐 끝에 달려있는 팁으로 인해서 붙어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가속 리듬을 담아서 공을 밀어줄 수 있는 행위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구분을 하면 치는 스트로크 안에는 그냥 단순히 치는 스트로크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 다음에 미는 스트로크가 더해지는 스트로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속 리듬의 스트로크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것이 되는 거죠. 친 다음에 밀어주는 스트로크. 이 팔의 가속 운동을 통해서 친 다음에 이제 밀어주는 스트로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이 치는 행위가 있게 되면 이 공이 모든 분자가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는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날아가는 출발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미끄러지는 출발이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가까운 데다 공을 쳐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튕김이 생기는 거고, 아주 두께가 잘 맞아서 튕김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들이 동일한 구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구름 운동을 하고 아직 어떤 데는 그런 관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쿠션을 만나다 보니까 무브먼트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을 우리가 치실 때는 미는 스트로크만 갖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미는 스트로크만 갖고 친다, 이게 우리가 그런 스트로크의 구분보다는 공의 움직임, 즉 무브먼트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하면 관통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샷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공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스트로크가 아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미는 행위만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을 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통샷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는 행위와 미는 행위를 구분을 하는 것은 뭐냐? 백스윙의 크기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백스윙이 크면 칠 수밖에 없다. 물론 스트로크 실력이 많이 늘어서 백스윙을 크게 가지고 간 다음에도 이 포워드가 나오는 구간을 최대한 느리게 해서 큐에 그냥 에너지만 갖고 있고 치지 않고 가속을 주려고 하는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통샷이라는 설명을 뭐 인터넷이 됐건 카페가 됐건 아니면 당구 관련 사이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엄청 많은 설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서 관통샷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의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들은 동일하죠.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통샷을 만드는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막 달라지죠. 그게 왜 달라지냐냐? 다 본인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자신만의 스트로크 리듬,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내가 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관통샷을 한다라고 하고 그 스트로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스트로크의 관점에서 보면 백스윙이 커지고 백스윙에서 나오는 큐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구름 운동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통샷의 무브먼트를 만드는 스트로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습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큰 스트로크의 스윙을 가지고 가장 짧게 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상대 길이가 한 70cm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50cm 정도의 브릿지를 내가 이렇게 놔둔다. 그리고 이 50cm를 다 백스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접었던 팔을 펴서. 그리고 이 50cm의 2배, 1m를 내가 큐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스윙은 없겠죠. 내가 50cm에서 백스윙을 하고 1m를 큐를 내민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스트로크란 말입니다. 실제로 스트로크에서 이건 모든 팔을 다 써야지만이 나오는 스트로크니까 이런 가장 큰 스트로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짧게 그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50cm 길이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이 지점까지 이렇게 브릿지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큰 스트로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시고 요만큼만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큰 스트로크에서 제일 짧게 만들기 때문에 백스윙이라는 길이가 전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만큼 들어가야 백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백스윙을 안 했잖아요. 이미 지금 내 팔의 손의 위치가 이미 그립 위치가 거의 직각에 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약간만 움직이고 툭툭 치시면 백스윙이 없는 스트로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공이 출발과 동시에 모든 공에 일사불란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관통샷이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의 원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왜냐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 각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자신만의 스트로크 느낌으로 이제 알게 돼서 어떤 사람은 짧게 쳐라, 어떤 사람은 길게 쳐라, 뭐 당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다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고 있기 때문에. 치는 부분이 없고 어떤 스트로크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스트로크의 모양을 만드시든지 간에 공을 치는 부분이 없고 미는 부분만 있으면 관통샷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치지 말고 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전혀 연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제일 큰 스트로크 크기를 만들어 놓고 스윙의 크기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만 움직이시고 그냥 툭 밀어주셔. 그러면 그냥 쉬운 관통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두께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령 뭐 공이 이렇게 서서 지금 공이 하나 반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두께 부담이 엄청나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만 치면 공이 관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두께는 부담이 안 되는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미리 50cm에다 브릿지를 놔두시고 공에다 갖다 대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발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팔은 접혀 있고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고 두께 맞추시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깔짝깔짝 대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툭 밀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은 그냥 관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종 일관 여기에는 우리가 타격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큐도 느리고 짧고 치지를 않기 때문에 공은 이 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분자가 중심 하나 빼놓고 공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가 동일한 구름 운동을 하고 있다.
구름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끝으로 올수록 구름의 크기가 클 거고 중간 부분에 있는 분자들은 작은 구름을 할 테고, 하지만 모든 공에 그런 구름 관성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공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지만 아주 강력한 공이고 힘이 아주 많은 공이고, 뭐 이 정도 두께 충돌이라든가 이 정도 쿠션 충돌에 내 회전이 바뀐다거나 내 공의 움직임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부드럽게 굴러가는 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해서 이런 느낌을 익히시는 거예요. 짧게 제일 큰 스트로크를 가지고 내가 제일 짧게 치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쳐주시면, 네,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구름만 가지고 있는 공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이 되시면 모양이 빠지죠, 지금. 그쵸? 네. 이제 천천히 스트로크를 작게 만드시더라도 요 안에서 내가 이제 얼마든지 구름을 만드는 스트로크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너무 이렇게 짧게만 해갖고 내 공에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 멀리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스윙만 없을 뿐이지 밀어내는 부분을 내가 스피드를 점점 키우시면, 연습을 하시면서 키우시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 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 자체의 모든 분자가 동일한 구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먼 비거리를 가지는 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로크 능력이 많이 길러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런 큰 스트로크를 한다 하더라도, 큰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의 스피드를 조절할 줄 알고 마지막에 미는 부분에서만 가속을 빵 하고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 큰 스트로크 전체가 전부 다 공의 관통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강력한 공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치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통이 되는 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을 우리가 미는 스트로크만 가지고 치는 공을 갖다가 이제 저는 찐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찐구름을 만드실 수만 알면 두께는 해결이 다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친 공이 풍랑이 치는 이 파도 위에 떠 있는 배같이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바닷속을 유유히 가는 잠수함 같은 공을 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 그 잠수함 같은 공이 바로 이 찐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스트로크 능력을 자꾸 전부 다 여러분들은 치는 쪽에 치중이 돼 있으세요. 뭐냐면 뒤로 뺐다 나오는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자꾸 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은 항상 타격이 먹게 되는 거, 치는 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뺐다 나오는 이 스피드 조절을 할 줄 아셔야 이제 진정한 이 고점자의 반열로 갈 수 있는 스트로크 기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팔을 앞으로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놀게 하면 여러분들은 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팔을 앞에다 자꾸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면 많이 이미 내밀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께 보시고 여기서 짧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밀어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을 쳐주시면 말 그대로 찐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시선 정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스트로크하고, 이 스트로크를 갖다가 저는 스트로크의 이름을 쏴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혼자 그냥 남들하고 공유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공이 있으면 나는 이걸 쏴주기로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당점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가시면서 백스윙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주는 스트로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단 당점을 준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날아오는 이런 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공에는 내가 비록 하단 출발을 하더라도 구름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사각이 작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상단보다. 그래서 앵글이 내가 좀 더 만약에 지금이야 여유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면을 따고 나가는 것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적당한 두께를 내가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반사각이 커지는 형태를 안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밑에다 두시고, 그쵸? 네, 백스윙을 거의 없애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네, 훨씬 더 작은 반사각을 만들고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점이 상단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내공의 스피드가 느리겠죠, 조금. 그래서 일족구 충돌도 작게 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에서도 유리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제일 큰 스트로크의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자세를 잡은 이 순간 이미 내 팔이 다 접혀져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미 친 상태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을 폈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 상태를 만드셔야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앞에서 했던 시선 정렬까지 다 하셔서 정렬하고 시선 정렬까지 하셔서 두께를 보시고 그리고 네,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공의 무브먼트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내 스트로크의 동작들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이해는 안 되더라도 몸이 알아서 내 팔들이 알아서 주인님이 이런 근육을 지금 쓰라고 하고 있구나 하고 네, 자기네들이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근육들을 쓰는 방법들이 익혀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도전 정신을 만들어주잖아요. 아, 뭐, 까짓 거 이런 거 못 칠 게 뭐 있어 하고 자꾸 내가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회피하면 실력은 안 느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자꾸 도전해야 내 당구 실력이 느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네, 시선 정렬도 그렇고, 스트로크도 그렇고, 같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자꾸 연습하셔서 네, 좋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